그런데 최근에 젊은 분들의 발음은 젊은 패기로 신속 정확한 뉴스를 전달한다. 어때요? 약간 주기자랑 비슷해졌죠? 젊은 패기로 신속 정확한 뉴스를 전달한다. 만약에 평소에 저한테 읽으라고 했다면 이렇게 읽었겠죠? 젊은 패기로 신속 정확한 뉴스를 전달한다. 이렇게요. 젊은 분들이 일부러 이렇게 발음을 한다기보다는 이런 입모양과 턱 구조로 진화가 된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어 가르치는 야야 선생님이에요. 오늘은요, 한국어 단어나 문법 같은 지식적인 거 말고요. 요즘 한국의 젊고 어린 친구들, 그러니까 10대, 20대, 출생 연도로 따지면 90년대, 00년대생들, 이분들의 한국어 발음과 저 같은 중장년층, 네, 아저씨의 한국어 발음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물론 한국의 모든 젊은 분들이 이런 특징을 보이는 건 아니지만 제가 요 몇 년 동안 만나보았던 사람들과 또 그동안 봤던 여러 영상들을 통해서 이런 특징들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우선 저처럼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은 어금니 쪽, 그러니까 구강 안쪽의 공명을 사용해서 발음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쪽이요? 그래서 발음을 할 때 조금 안쪽에서 소리가 나는 편이에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요. 반면에요, 요즘에 젊고 어린 분들은 발음을 할 때 입술을 약간 오므리고 이렇게 그리고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상태로 이 상태로 발음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딱 이런 모양이요. 일단 이 주기자의 발음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젊은 패기로 신속 정확한 뉴스를 전달한다. 잘 들으셨나요? 이렇게 발음을 했을 때 알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모음의 원순화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음 어를 발음할 때 입술이 동그래져요. 이렇게요. 예전 발음 같으면 라고 발음했겠죠. 엄마, 어떻게, 젊은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최근에 젊은 분들의 발음은 젊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그 입모양을 흉내내서 한번 발음을 해볼게요. 일단 입술을 오므리고 그리고 입꼬리를 살짝 올려서 발음을 해보겠습니다. 젊은 패기로 신속 정확한 뉴스를 전달한다. 어때요? 약간 주기자랑 비슷해졌죠? 만약에 평소에 저한테 읽으라고 했다면 이렇게 읽었겠죠? 젊은 패기로 신속 정확한 뉴스를 전달한다. 이렇게요. 다시 주기자의 발음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젊은 패기로 신속 정확한 뉴스를 전달한다. 어때요? 차이가 느껴지죠? 이 밖에도 지읒, 자음 지읒을 발음할 때 설면, 그러니까 혀 중간 부분을 사용하지 않고요. 이런 입모양을 하게 되면 혀 앞쪽만 쓸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들었을 때 지읒이 아니라 약간 영어의 Z처럼 들려요. 한번 들어볼까요? 젊은 패기로 신속 정확한 네, 어떻게 들렸어요? 젊은 패기로라고 하지 않고 젊은 패기로 이렇게 했죠. 신속 정확한 이렇게 발음하지 않고 신속 정확한 이런 식으로 발음을 했죠. 말씀드렸듯이 요즘의 젊은 분들은 발음을 할 때 구강 안쪽 공명을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안쪽 공명이 강조된 이중모음 와 이런 발음, 그리고 설근, 그러니까 혀뿌리를 사용한 발음 키읔 발음이 탁하게 들리는 겁니다. 정확한 이렇게요. 저 같은 아저씨는 정확한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지만 젊은 분들 중에서는 확실히 정확한 이런 식으로 발음을 약간 흘리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네, 이어서 다음 영상을 볼까요? 입모양에 주의해서 보세요. 카페에서 내 남친이랑 너 있는 거 봤어. 카페에서 내 남친이랑 너 있는 거 봤어. 잘 보셨나요? 어떻게 발음했죠? 사실 카페에서 내 남친이랑 너 있는 거 봤어. 좀 비슷한가요? 전형적인 젊고 어린 분들의 한국어 발음 입모양이에요. 제가 이 문장을 말한다면 이렇게 하겠죠? 사실 카페에서 내 남친이랑 너 있는 거 봤어. 어때요? 딱 들어도 나이가 좀 있는 사람 발음 같죠? 제가 뒤에서도 보여드릴 거지만 90년대랑 2000년대 초반의 드라마나 영화만 해도 많은 한국 젊은 분들이 이렇게 발음을 했어요. 사실 카페에서 내 남친이랑 너 있는 거 봤어. 발음은 계속 변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이분의 발음에서도 그러한 특징이 잘 보입니다. 한번 보세요. 여기 봐봐, 앞에 바다가 얼마나 이뻐. 여기 바다까지 왔는데. 잘 보셨어요? 어떻게 발음했죠? 여기 봐봐, 여기 바다가 얼마나 예뻐. 여기 바다까지 왔는데. 이렇게 발음하죠.
일단 입술을 좀 오므렸기 때문에 양성 모음인 와, 아 이런 발음들이 들었을 때 좀 어둡게 들려요. 그쵸? 봐봐가 아니고 버버. 여기 봐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설근, 혓뿌리를 사용한 끄, 쌍기역 발음들이 좀 탁해져요. 바닥까지 왔는데 이렇게 발음하지 않고 바닥까지 왔는데 바닥까지 여기 바닥까지 왔는데 이런 느낌이요. 입술의 앞쪽 그리고 혀 앞부분의 근육만을 주로 사용해서 발음을 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턱이나 혓뿌리 그리고 구강 안쪽 근육을 사용하는 발음들이 들었을 때 좀 뚜렷하지 않게 들리는 경향이 있지요. 정확한 바닥까지 이런 발음들이 정확한 바닥까지 이렇게 발음되는 게 바로 이런 원인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입모양과 발음들은 여성뿐만이 아니라 젊고 어린 남성분들한테서도 찾아볼 수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준비 기간도 사실 그렇게 길지 않아서 송강의 입모양 보셨죠? 준비 기간도 그렇게 길지 않아서 이렇게 발음하죠? 안아서의 어 발음을 할 때 입모양이 동그랗죠. 안아서 이렇게요. 이어서 이 영상도 한번 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어떤가요? 이분도 이렇게 오므리고 입꼬리가 올라간 상태로 말하죠.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요. 하나 더 볼까요? 얘기를 하는 걸로 할게요. 얘기를 하는 걸로 할게요. 세 명 다 입술을 오므리고 입꼬리를 올린 채로 발음을 했어요. 앉아서 맛있어요가 맛있어요. 하는 걸로가 하는 걸로. 이게 바로 최근 한국의 젊고 어린 분들이 내는 발음과 입모양의 특징인 겁니다. 젊은 분들이 일부러 이렇게 발음을 한다기보다는 이런 입모양과 턱 구조로 진화가 된 것 같아요. 실제로 요즘 젊은 친구들의 입술을 자세히 보면요. 정말로 입꼬리가 올라가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진짜 예쁘더라고요. 반면에 저는 이렇게 돼 있죠. 약간 합주가 그래서 이런 입모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심지어 그런 수술도 있대요. 들어보셨어요? 입꼬리를 올리는 수술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런 특징은 발음과 스피치 관련직에 종사하시는 전문가 분들한테서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게 틀린 발음, 잘못된 발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영상 한번 보세요. 와, 완전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 와, 완전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 어떻게 발음했는지 보셨죠? 완전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 이렇게 발음했죠. 이분 같은 경우도 입을 오므리고 입꼬리를 올려서 발음하십니다. 그래서 아, 오 같은 양성 모음들이 들었을 때 좀 어둡게 들리죠. 그리고 이렇게 발음하면 들었을 때 굉장히 편안한 느낌을 줘요. 장점이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완전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 이렇게 발음하는 거랑 와, 완전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 어때요? 두 번째가 더 부드럽게 들리지 않나요? 양성 모음보단 음성 모음이 좀 더 소프트해요. 그렇다면 저처럼 약간 올드한 구식 한국어 발음을 하는 사람들은 누가 있느냐? 일단 전문 아나운서가 있습니다. 또 배의 움직임을 느껴가면서 들으셨나요? 좀 다르죠? 또 배의 움직임을 느껴가면서 어금니 쪽 턱 근육을 사용해서 구강 안쪽의 공명을 잘 활용했죠. 입술의 미소나 미관보다는 전달력에 더 중점을 둔 발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지현 배우 다들 아시죠? 2001년 엽기적인 그녀라는 영화에서 전지현 씨가 한 대사입니다. 한번 보세요. 너하고 난 그 어떤 운명적인 느낌이 없잖아? 그 어떤 여러분, 어가 어떻게 들렸죠? 너하고 난 그 어떤 이런 식으로 발음하죠. 이게 바로 기존의 어 발음 입모양이에요. 좀 전에 보셨던 아나운서의 어 입모양하고도 비슷하죠? 물론 전지현 씨도 최근에 찍은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입술을 좀 오므리고 입꼬리를 올린 채로 발음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발음이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에서 보라랑 덕선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야 성덕선. 보라가 어떻게 말했나요? 야 성덕선. 입꼬리를 올리지 않고 말했어요. 그쵸? 내 건데. 내 건데 입술을 오므리지 않고 바로 떨어뜨렸죠? 만약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 발음을 했다면 야 성덕선 내 건데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덕선이 발음도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거든. 어때요? 아니거든 이렇게 말하죠. 덕선이도 입술을 동그랗게 해서 발음하지 않아요. 아니거든 이게 아니고 아니거든 이렇게 발음했죠. 입꼬리를 올리지 않고 그리고 입술을 동그랗게 오므리지 않고 그냥 발음을 하게 되면 뭔가 좀 털털하고 꾸밈이 없다는 게 느껴지죠.
순수하고 소박하고요. 대신 예쁘게 들리진 않아요. 그리고 또 딕션이 정확하고 깔끔하기로 유명한 배우 서현진의 입모양을 한번 볼까요? 저한테 능력이 있든 없든 저한테 능력이 있든 없든 저는 어때요? 입모양이 확실히 보이지요? 동그랗지 않아요? 저한테 능력이 있든 없든 저는 이렇게 발음하지 않고 저한테 능력이 있든 없든 저는 이렇게 발음했죠? 그리고 지읒 발음도 혀 끝으로 내지 않고 설면, 혀 중간을 사용해서 저는 이렇게 정확하게 말했죠? 저는 정확한, 이렇게 Z처럼 들리지가 않았어요. 정확성과 전달력에 초점을 둔 발음입니다. 그리고 이런 발음을 하는 남자 배우는 나이가 좀 있는 이병헌이 있죠? 늦게라도 와줘서 고마워. 늦게라도 와줘서 고마워. 입모양 보셨어요? 어떻게 발음하죠? 늦게라도 와줘서 고마워. 이런 입모양이 보이죠? 동그랗게 오므리지도 않았고 입꼬리를 올리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충분히 여기 어금니 쪽을 벌려서 냈습니다. 고마워. 이렇게요. 젊은 친구들이 발음했다면 이렇게 했겠죠? 늦게라도 와줘서 고마워. 이런 식으로 했겠죠? 네, 지금까지 한국어의 두 가지 발음을 비교해 보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둘 중에 어느 한 발음이 틀렸다, 잘못됐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한국어의 발음이 정확도와 전달력에 중점을 두었던 과거의 발음에서 좀 더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현대식 발음으로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이 두 가지 한국어 발음을 잘 연습해 두시고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상황에 맞게 적절히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만나는 한국 사람들이 젊고 어린 분들이다. 그럼 신식 발음을 사용하는 게 좋겠죠? 네가 먼저 내 약속 깨고 니네 반 여자애들이랑 놀았잖아. 네가 먼저 약속 깨고 니네 반 여자애들이랑 놀았잖아. 이거를 네가 먼저 약속 깨고 니네 반 여자애들이랑 놀았잖아. 이렇게 발음하면 너무 딱딱하고 진지해요. 그리고 반대로 공적인 자리에서 좀 더 격식을 차리면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게 목적이라면 정확성과 전달력에 기반을 둔 발음을 하셔야 합니다. 대구 지역은 30도까지 올라 덥겠는데요. 어떤가요? 중요한 정보가 담긴 문장을 공식 석상에서 발표해야 하는데 대구 지역은 30도까지 올라 덥겠는데요. 이렇게 발음하면 귀엽고 예쁘게 들리긴 하지만 상황에 맞지 않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이런 경우엔 딕션을 좀 더 정확하게 어금니로 잘 물어가면서 대구 지역은 30도까지 올라 덥겠는데요. 이렇게 좀 더 정식적으로 발음에 유의해서 말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어떤 발음을 쓸지는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야야 선생님이에요. 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